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AWS 코리아에서 시니어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는 박철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첫 번째 트랙의 두 번째 세션인데요. 키노트에서 AWS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들으셨고, 요 앞전 세션, 정우진 이사 세션에서 AWS의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들으셨다면, 이번 세션은 실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스 케이스들이 어떤 게 있고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SCM 및 로지스틱스 관련된 영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첫 파트는 SCM에 대한 전반적인 트렌드,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최신 동향들, 그 다음에 기술적 트렌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중간 파트에 유스 케이스들, 글로벌 케이스 및 오늘 이제 특별히 피처링을 하시는 삼성 S대스의 첼로 사례를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사점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마켓 무브먼트고요. 일단 시작할 때 한번 보시죠. 지금 장표에 25개 회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딱 3초 동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나? 아마 오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2016년 작년 가트너에서 SCM을 잘 하고 있는 글로벌 리더 컴퍼니 25개사를 선정을 했는데, 왼쪽 제일 위에 있는 유니레버가 1위, 맥도날드가 2위, 아마존닷컴이 3위, 이렇게 해서 1위부터 25위까지 선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이 제일 높은 순위인 8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전통적인 제조산업들, 그 다음에 뭐 제약산업, 그 다음에 유통산업 골고루 분포합니다. 공교롭게도 앞서 세션에서도 보셨겠지만 25개사 중에 17개사가 AWS 고객입니다. SCM을 꼭 쓰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AWS를 통해서 IT적으로 뭔가 경쟁력을 좀 더 강화해 나가고 계시는 리딩 컴퍼니들이신데, 가트너 얘기가 나와서 좀 내용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016년에 나온 자료인데, SCM의 고도화 방안에 대한 멀처리티 저니 플랜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가 노란색에서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서부터 디지털 기술들을 점점 도입하면서 SCM을 어떻게 고도화해 가고 있는지, 그래서 SCM이 밸류 체인으로 변하고 최종적으로 에코시스템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가로축은 타겟에 대한 차별화냐 스케일이냐, 세로축은 포커스 영역이 인사이드냐 아웃사이드냐, 이런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업종에 계신 분들은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고, 오른쪽은 가트너의 매직 쿼드런트입니다. 현재 SCM을 가장 잘하고 있는 솔루션 벤더 플레이어들의 스냅샷입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바이모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바이모달이라 하면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중 모드, 두 개 모드 이런 게 되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의 IT 시스템, 하나의 IT 워크로드로 두 가지 방향성을 지향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두 개를. 그래서 보통 나오는 장표들을 보면 뭐 마라토너와 스프린터가 있다거나 사무라이와 닌자가 있다거나 이런 거죠. 한번 보시죠. 가운데 구분자들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모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과거 시점에 알려진 위협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비용과 성능, 안정성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운영 목표를 가지고 CIO 및 IT팀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야 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검증 표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아주 잘 해오던 영역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소기업들의 어떤 기관 업무들이 이런 특성을 타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 모드 2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봐보십시오. 가까운 혹은 먼 미래의 예측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한 상황인데 현업에서 제시하는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KPI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빨리 해야 됩니다. 모든 주변 상황과 내부가 역동적이고 항상 새로운 도전 과제를 현업이 IT에게 요구를 합니다. 혹은 고객이 솔루션 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베스트 프랙스는 존재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실험적으로 POC나 테스트를 해야 되는 챌린지를 항상 받고 있어서 IT팀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이게 모드 2입니다.
지금 요 앞에 세션에서도 많이 들으셨고 키노트에서도 들으셨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오전 혹은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IT, 핵심 기관계 업무들이 요구해야 되는 미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SCM 같으면 특히 좀 그런 게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업들의 핵심 기관계 업무들을 이런 서포트 이슈들을 혹은 목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AWS가 제공해드리는 어떤 가치, 베너핏들을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멀티에이지로 대표되는 고가용성 인프라들, 그리고 고성능의 인스턴스들, 저희가 이제 보통 시장에서 VM이라고 부르는 인스턴스들이 한 60여 종이 좀 넘는데 다양한 인스턴스, 특히 이제 작게 나눠지는 인스턴스뿐만이 아니고 대형 고성능 서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스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서비스들, 그리고 기존의 온프레미스 환경, IDC 환경에서 운영하던 핵심 기관계 업무들과 현재 그대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성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최고 수준의 보안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고,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실 경우 글로벌하게 단 몇 분, 몇 주 만에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는 신속성과 서비스 전개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비용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런 AWS를 그럼 내 기관계 업무에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할까?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저도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분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드리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한 이런 6가지 정도 출발선 설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업무 전체를 한꺼번에 옮기거나 테스트 해본 거는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출발선 설정을 어떤 단위 모듈 단위로부터 좀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내가 그럼 IDC를 폐쇄하고 온프레미스 환경을 다 버리고 아마존으로 다 가야 되냐? 그러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동일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계, 실행계 이런 엑서큐션에 관련된 영역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ROI가 많이 나오는 분석계에 대한 시도부터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있는 레가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기존 운영 방안들을 통째로 한번 옮겨보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챌린지하고 좋지만 새로 도입해야 되는 거, 혹은 기존 거에 특정 기술을 애드온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서 대해서 도입하기 시작해보는 게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저항도 적고 효과도 빨리 납니다. 경험도 쌓을 수 있고요. 당연히 어떤 뭐 SI적인 프로젝트나 이런 것보다는 POC,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연동 테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검증해 나가고 정말 이게 가능한지 테스트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세션들, 서밋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많이 나왔던 교육 프로그램들 이런 걸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클라우드를 그냥 A라는 솔루션을 대체하는 B 솔루션 이렇게 도입하지 마시고 철학부터 기술 세트, 전체적인 플랫폼의 운영 컨셉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새로운 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보시고 대하시는 게 좀 더 성공의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론인데요. 제가 아까 25개사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왼쪽에 12개사, 오른쪽에 9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SCM 영역에서 AWS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신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협력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으시는 회사도 많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왼쪽은 기존 업체들, 우리가 잘 아는 주로 이제 운송업체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스타트업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좀 사례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마칸 트래픽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회사인데요.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고요.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 회사입니다. 창립된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AWS 도입을 통해서 뭐 일일 평균 약 3억 5천만 건의 데이터 업데이트, 그 다음에 일일 평균 7만 마일 정도의 비이클들의 운송거리에 대한 누적 데이터들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고객이 이제 몇 가지인데 그 중에 2개를 뽑아봤습니다. 왼쪽 위에 보면 ANWB라는 회사는 같은 네덜란드 안에 있는 회사인데 멀티 채널로 데이터를 스트리밍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대시보드, 예를 들어서 내가 운송회사, 트러킹 회사라고 봤을 때 내 배달 트럭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를 모바일 웹, 그다음에 모바일 앱, 그다음에 웹,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 같은 걸 통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중개업체입니다. 왼쪽 아래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토교통부에 해당하는 네덜란드의 공공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시보드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해당 서비스 플릿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류의 회사죠. 중요한 거는 이런 류의 데이터들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로지스틱 쪽에서 좀 강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화이트박스 리테일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이커머스 인벤토리 관리 시스템 회사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TMS 솔루션 회사 비슷한 데인데요. 요분들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클라우드 컴레이드라는 AWS 파트너를 통해서 AWS 도입을 시작하셔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누린 베너핏이 이런 거다라는 거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마켓에 진입을 할 때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코어 엔진 솔루션들을 그 마켓에 런칭을 할 때 2주 안에 기존 걸 레플리케이션해서 해당 마켓에 런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영 코스트가 기존 대비 30% 이상 절감이 됐다. 세 번째는 기존에 특정 서비스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개발하던 개발 주기, 개발 사이클, 디벨로먼트 사이클이 5주 걸리던 게 5일 이내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주는 메시지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신속성입니다. 그 격변하는 다이나믹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거기에 AWS가 큰 이네이블러가 됐다라는 걸 말씀 주신 거죠.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파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SDS의 첼로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 혁신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어떤 식으로 도입해서 그 베너핏을 극대화하고 있는지 직접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의 근간이 되는 IT 기술. 물류 산업도 최신 IT 기술과의 융합으로 그 영역과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삼성 SDS 첼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첼로는 SCM 계획부터 물류 실행까지 공급망 전 영역을 지원하는 단일 플랫폼 기반의 통합 솔루션으로 삼성 SDS의 글로벌 물류 운영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첼로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구축형 솔루션과는 달리 사스 형태로 가상 시스템 환경에서 공급망 내 분산된 자원을 활용 가능하게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로그인만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하며 업무 범위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고 관리, 운송 관리는 물론 특화 기능인 3D 및 VR 기반의 가상 창고 서비스와 머신러닝 기반의 화물 적재 최적화, 배송 라우트 최적화 모두 고객사 물류 특성에 맞추어 제공이 가능합니다. 첼로 클라우드는 글로벌 물류 BPO 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로 고객 물류 프로세스에 대한 차별화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전 세계 주요 선사, 항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트래킹 정보를 확보하여 실시간 물류 운송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운송상의 위험을 사전 감지하여 대체 경로를 제한하는 등 고도화된 화물 관제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첼로 클라우드는 물동 실적과 재고 정보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물류 SCM 분야의 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 엔진인 첼로 브라이틱스를 활용하여 정확도 높은 수요 예측 정보를 생성하고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공급망 내 최적의 재고 위치 및 적정 재고 수준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첼로 클라우드는 공급 막내 기관과 기업 간의 정보 연계 및 통합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첼로 클라우드는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로 IT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인프라 확장 시에도 자원 증설이 유연하여 유지 보수와 운영이 편리합니다. 또 가상 창고, 적재 최적화 등과 같은 특화 기능은 글로벌 클라우드 벤더사의 마켓플레이스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첼로 클라우드가 미래 물류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첼로 클라우드를 경험해 보세요. 예, 삼성 SDS 스마트 로지스틱 사업부의 신우영 상무님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삼성 SDS의 신우용입니다. 작년 AWS 서밋 서울 2016 그 기조 연설에서 이제 첼로의 그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방금 전 이제 첼로 클라우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첼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작년과 비교해서는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올해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스 고도화를 위한 이제 클라우드 활용이라는 주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류라고 하면은 그 삼성 SDS하고 잘 연계 생각하기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 SDS라고 하면은 주로 IT 서비스를 하는 기업을 쉽게 연상시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삼성 SDS의 저희 그 스마트 로지스틱 사업부가 2016년도의 매출이 약 한 3.4조 원 정도 됩니다. 그거는 삼성 SDS 내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린 사업부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이제 물류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약 한 48%로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SDS의 물류 사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이게 뭐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류 전문지인 그 저널 오브 커머스에서 지난주에 글로벌 탑 50개 그 3PL 그 랭킹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한국 회사가 3개 들어있고 그 중에 삼성 SDS가 24위로 국내 기업 중에는 가장 상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약간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 지금 물류 서비스를 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잘 몰랐고 또 이렇게 저널 오브 커머스에서 저희한테까지 관심을 가질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그 저널 오브 커머스에서 이제 삼성 SDS가 그 글로벌 탑 50 3PL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그 특집 기사를 같이 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물류 서비스 사업이 대부분 그 글로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전 세계 한 29개국에 152개 사이트에서 한 4천여 명의 인력과 또한 1,300여 개의 실행 파트너로 이루어진 그 네트워크상에서 저희가 삼성 관계사 그리고 대외 고객을 대상으로 그 물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물류 사업의 중심에는 이제 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첼로 플러스가 있는데 그 첼로 플러스는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하고 그 실행 부분인 그 로지스틱스를 저희가 통합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기반으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하고 로지스틱 관련된 어떤 프로세스 컨설팅이라든지 또 시스템 구축 또는 서비스 사업을 합니다. 이 서비스 사업이라 하면 그 양쪽에 있는 그 첼로 BPO하고 그 첼로 스퀘어가 됩니다. 그 첼로 BPO라는 거는 첼로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어떤 글로벌 그 통합 물류 관리를 실행하는 저희가 4PL 방식의 종합 물류 서비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첼로 스퀘어는 그 원스톱 통합 물류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화주나 뭐 물류 실행사가 그 첼로 스퀘어 상에서
그 모든 물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첼로는 또 그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 변화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게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데 저희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크게 저희가 첼로 플러스 그 지원 영역을 한 4개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게 그 컨트롤링 영역인데요. 여기서는 뭐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어떤 가시성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물류 실행사별 어떤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물류 운영 위험 요소의 어떤 통합 관제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보시는 스트래티지 앤 플래닝 쪽에서는 저희가 시장 분석을 통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하고 또 판매 계획도 수립하고 생산 능력이나 제약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 실현 가능한 저희가 SCM 및 물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실행 영역인 엑스큐션 영역에서는 저희가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 기반으로 어떤 통합 포워딩 그리고 물류 센터 내에서 모든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 관리, 그리고 이제 운송 계획을 수립하는 운송 관리 등을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쓴 부분은 그 실제 마스터 데이터나 또는 표준 계약 관리, 또 오더의 통합 관리, 물류비 정산 관리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컨트롤링 영역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판교 사옥으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전을 했는데, 거기 이제 글로벌 컨트롤 센터라는 GCC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그 365일 24시간 실시간 물류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떤 도착 지연이나 뭐 태풍, 뭐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어떤 이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관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년에 그 H해운 선사가 법정 관리로 이제 선박 운행이 중단되면서 좀 물류 대란이 좀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그 GCC의 물류 전문가들이 모여서 첼로를 기반으로 이제 선박이나 그 컨테이너 현황을 파악하고 또 대체 선사를 확보하고 또 해상 라우트 변경, 그리고 이제 항공기 같은 것들을 좀 긴급 공수를 해서 고객의 어떤 그 물동 관련 이슈들을 해결하고 좀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부분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첼로 디맨드 센싱입니다. 이 디맨드 센싱은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제품의 수요를 예측하는 솔루션입니다. 그 제품의 어떤 뭐 판매 실적이나 재고 정보 또는 뭐 프로모션 정보나 가격 또는 광고 등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판매 패턴을 분석한 다음에 그 주 단위 수요 예측하고 일별 그 판매 지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 머신러닝은 기존의 어떤 그 통계적 수요 예측보다는 좀 많은 예측 요인을 좀 자동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좀 빠르게 수요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이제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그 첼로의 디맨드 센싱을 저희가 글로벌 기업인 S사의 그 독일 법인에 좀 활용한 사례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S사 독일 법인은 그 리테일러의 매장별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매장 단위의 어떤 상세한 수요 예측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그냥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첼로 디맨드 센싱을 제안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더니 이거를 이제 저희가 과거 한 3년 동안 뭐 판매 실적이나 또 프로모션 정보, 광고, 가격, 그리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날씨라든지 뭐 휴일 이런 예측 인자들을 좀 저희가 파라미터로 넣어가지고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그 이후 20주 데이터를 저희가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한 수분밖에 안 걸리는 시간 내에 사실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그 예측 결과가 기존에 작업하던 방법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서 이제 고객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였고요. 그 사실은 이 첼로 디맨드 센싱이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 저희가 그 2014년부터 SDS 안에 있는 연구소하고 협업을 해서 그 머신러닝, 특히 그 딥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그 디맨드 센싱 엔진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분석이나 모델링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좀 더 반영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앞으로는 신뢰성 있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뭐 데이터를 이상 데이터를 자동 검색한다든지 또는 그 챗봇을 활용해서 파라메타 값을 제한하는 거, 또는 실제 프로모션 진행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하는 기능들을 추가한 이제 첼로 브라이틱스라는 거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AWS를 쓰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탄력적이고 민첩한 인프라 증설 대응입니다. 비즈니스 전개 상황에 맞게 좀 빠르고 알맞은 용량으로 증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RDS 서비스의 장점입니다. AWS의 관리형 RDB인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상용 RDB를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WS의 보안 서비스입니다. AWS의 고도화된 보안 서비스들을 잘 적용해서 이제 기간계 업무의 보안 수준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AWS 독일 리전에서 이 첼로 디맨드 센싱이 적용된 AWS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ELB, EC2, RDS, N8 등 AWS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S사 독일 법인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 적게 첼로 디맨드 센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아마존 AWS하고 삼성 SDS 물류사업부는 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첼로의 특화 솔루션인 물류 가시성, 저희가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부분하고 버추얼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가상 창고, 또 적재 최적화 솔루션을 저희가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니즈가 있으면 아마존 AWS 마켓플레이스에서 몇 번 클릭만으로 바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첼로 디맨드 센싱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업 간의 어떤 정보 연계나 또는 통합 서비스, 또 창고 관리 서비스 등 첼로의 다양한 SCM하고 물류 솔루션들을 이제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AWS하고 협업 관계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첫 파트에서 시간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뒷부분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실제 사례 말씀을 들으셨는데 잠깐 제가 리캡을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쓰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례 중에 이런 점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전 세계 16개 리전, 42개의 가용 지역에 다른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보다도 막대한 양의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중국의 2번째 리전인 닝시아 리전, 유럽의 4번째 리전인 파리 리전, 그리고 내년도에 스웨덴 리전이 런칭될 예정입니다. RDS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현재 IT 업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6가지의 관계형 DB를 매니지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드리는 것이 RDS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가장 파워풀한 서비스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 때문에 AWS를 도입하는 고객들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아마존이 제공해드리는 밸류입니다. AWS는 시큐리티를 최우선 과제로 늘 삼아왔고 고객과 함께 공유 책임 모델에 기반해서 다양한 보안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6가지 정도의 장점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거 외에도 세 번째 혁신의 속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 1000개가 넘는 뉴 피처를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요. 금년도도 4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236개의 신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3,500개 이상의
ISV의 솔루션 회사들이 1,100개가 좀 넘습니다. 카운트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규모의 마켓플레이스 에코시스템을 제공해 드리는 게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4가지 재원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만 마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WS를 SCM이나 로지스틱 영역에 도입을 할 때 제가 아까 애드온 서비스나 신기술의 도입 부분을 시작하시면 편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4가지 아이템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IoT입니다. 위에 있는 4개 회사는 이미 IoT 서비스를 통해서 AW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글로벌 벤더들인데요. 이런 회사들과 같이 요 앞 세션에 존 디어 얘기 또 자세히 들으셨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분석계, 애널리틱스 플랫폼에 대한 도입을 하게 된다면 AWS에 대한 도입을 고민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수집, 저장, 처리, 분석계에 대한 전 영역 풀스택의 솔루션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AWS가 많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부분인데 위에 보시는 그림은 AWS가 제공해 드리는 AI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스택입니다. 각각의 엔진들에 대한 지원, AWS가 직접 제공해 드리는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엔진들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마지막은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금융계에서 주로 도입된다고 아실 수도 있지만 이 세션에 오신 분들은 특히 좀 민감하실 것 같은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보시면 EDI 데이터, 운송장, 송장 데이터에 대한 정리, 인보이스에 대한 정리 이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관리를 효율화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근데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특성 보시는 것 같이 분산 처리 환경이고 대외 개방형 연결 구조, 여러분이 들으셨던 클라우드 서비스와 가장 일맥상통한 네이처를 갖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테스트와 도입에 대한 POC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AWS가 도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요 세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오버했는데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시간 되고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여기 제가 제 연락처는 명기를 해놨고요. 끝나고 나서 잠깐 남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 직접 와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